닥터리 100세 건강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100세 건강 길잡이 닥터리입니다. 매년 받는 건강검진 결과표,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유독 한 가지 수치 앞에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공복 혈당 수치입니다. 특히 그 수치가 126mg/dl을 넘어섰다는 결과를 받으셨다면 아마 밤잠을 설치실 정도로 큰 충격과 불안감에 휩싸이셨을 겁니다. 126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당뇨병을 진단하는 명백한 기준선이기 때문입니다. 나도 이제 당뇨 환자구나. 평생 약을 먹고 살아야 하나. 음식도 마음대로 못 먹고. 합병증 걱정을 하며 살아야 하나.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머릿속을 헤집어 놓으셨을 겁니다. 그 막막하고 두려운 심정, 제가 누구보다 깊이 헤아리고 공감합니다.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 너무 좌절하고 낙담하지 마십시오. 공복 혈당 126이라는 수치는 절망의 선고가 아니라 우리 몸이 보내는 마지막 간절한 신호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당신의 몸을 제대로 돌봐달라는, 생활 습관을 바꿔달라는 애절한 요청인 셈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은 바로 아침 식사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아침 첫 식사가 그날 하루의 혈당을 좌우하고 나아가 여러분의 평생 건강을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닥터리가 공복 혈당 126을 넘으신 분들을 위해 아침에 이것만큼은 피해라. 의사들도 절대 먹지 않는 최악의 아침. 식사 5가지를 아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이 음식들이 아침에 독이 되는지, 그 과학적인 원리를 속 시원하게 이해하게 되실 것이고 앞으로 무엇을 먹어야 할지에 대한 명쾌한 해답까지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왜 유독 아침에 혈당이 높은 공복, 혈당이 문제가 되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녁 먹고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왜 아침에 혈당이 높지? 하고 의아해 하십니다. 여기에는 크게 2가지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첫째는 새벽 현상돈 퍼나먼안입니다. 우리 몸은 잠자는 동안에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동이틀 무렵인 새벽 34시경이 되면 우리 몸은 잠에서 깨어나 활동을 준비하기 위해 코르티솔, 성장 호르몬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들은 간에 신호를 보내 저장해 두었던 포도당을 혈액 속으로 방출하도록 만듭니다. 건강한 사람은 이때 췌장에서 인슐린이 적절히 분비되어 혈당이 정상 범위로 조절되지만 당뇨병 전 단계나 당뇨병 환자는 인슐린 기능이 떨어져 있어 이 혈당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아침에 고혈당 상태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당뇨병의 근본 원인이죠. 쉽게 비유하자면 우리 몸의 세포는 문도이고 포도당은 문 안으로 들어가야 할 에너지원이며 인슐린은 그 문을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그런데 인슐린 저항성이란 이 열쇠 인슐린과 녹슬거나 모양이 변형되어 세포의 문수용체를 잘 열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열쇠가 문을 못 여니 에너지원인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혈관 속에 하염없이 쌓이게 되어 혈당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특히 밤사이 분비된 호르몬들 때문에 아침에는 이 인슐린 저항성이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처럼 아침은 우리 몸이 혈당 조절에 가장 취약한 시간대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음식을 아침으로 먹는 것은 불이 나기 직전에 마른 장작더미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은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의사들은 아침에 절대 먹지 않는 공복, 혈당 126 이상인 분들이 반드시 피해야 할 최악의 아침 식사 5가지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건강해 보이는 과일 주스와 스무디입니다. 아침에 간편하게 마시는 오렌지 주스 한 잔, 혹은 믹서에 과일을 듬뿍 갈아 만든 스무디가 건강에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것은 가장 위험한 착각 중 하나입니다. 과일을 즙을 내거나 갈아버리는 순간 혈당 조절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식이섬유가 대부분 파괴됩니다. 식이섬유가 제거된 과일 주스는 사실상 액상과당 덩어리, 즉 설탕물과 다를 바 없습니다. 생과일로 먹을 때는 식이섬유가 포도당의 흡수 속도를 천천히 조절해주지만 주스로 마시면 흡수 속도를 제어할 장치가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 몸에 들어가자마자 혈당을 로켓처럼 수직으로 쏘아 올립니다. 오렌지 주스 한 잔에는 보통 34개의 오렌지가 들어가는데 이는 생오렌지 34개를 순식간에 먹는 것과 같은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합니다. 아침부터 췌장에 핵폭탄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흰빵, 흰 식빵에 발라먹는 달콤한 잼입니다. 이는 최악과 최악의 조합입니다. 정제된 흰 밀가루로 만든 빵은 그 자체로 혈당 지수 GI, 글라이세믹 인덱스가 매우 높은 음식입니다. 혈당 지수란 특정 음식이 혈당을 얼마나 빠르고 높게 올리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인데 흰빵은 설탕과 맞먹을 정도로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여기에 설탕 덩어리인 잼까지 발라먹는 것은 혈당 관리를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아침에 부드러운 식빵에 딸기잼을 발라 드시는 습관이 있다면 오늘부터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여기에는 시중에 파는 대부분의 시리얼도 포함됩니다. 콘프로스트처럼 설탕이 코팅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건강을 표방하는 그래놀라나 뮤즐리 제품 중에도 상당수가 많은 양의 설탕, 꿀, 시럽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품 뒷면의 영양성분표에서 당뇨 함량을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세 번째, 달콤한 맛의 가당 요거트와 가공유입니다. 요거트는 유산균이 풍부한 건강식품이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시중에 판매되는 딸기맛, 복숭아맛 등의 과일 요거트에는 상상 이상의 설탕이 들어 있습니다. 작은 컵 하나에 각설탕 34개 분량의 당이 들어있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는 건강식품의 탈을 쓴 디저트에 가깝습니다. 요거트를 드시고 싶다면 반드시 아무것도 첨가되지 않은 플레인 그릭 요거트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이 아침 대용으로 흔히 마시는 바나나 우유, 딸기 우유, 초코 우유 등도 순수한 우유가 아닌 설탕 음료입니다. 이런 가공유 대신 순수한 흰 우유나 당이 첨가되지 않은 두유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네 번째, 부드러운 흰쌀죽과 쫀득한 떡입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고개를 갸우뚱하실 겁니다. 입맛 없을 때 속 편하게 먹는 죽이나 떡이 왜 나쁘다는 거지? 하고 말입니다. 이는 한국인 맞춤형으로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흰쌀을 푹 퍼지게 끓인 죽과 찹쌀이나 맵쌀 가루를 쪄서 만든 떡은 혈당 관리에 있어 최악의 음식 중 하나입니다. 쌀을 오래 끓이거나 가루로 빻아찌는 과정에서 녹말 입자가 잘게 부서지고 물을 흡수해 부드러워지는 호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호화된 녹말은 우리 몸의 소화 효소에 의해 아주 쉽게 그리고 아주 빠르게 포도당으로 분해되어 흡수됩니다. 실제로 가래떡의 혈당 지수 GI는 90에 육박하며 이는 흰 설탕 GI 65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즉, 떡 한 조각을 먹는 것이 설탕을 퍼먹는 것보다도 혈당을 더 빠르고 급격하게 올린다는 뜻입니다. 아침에 속 편하자고 드시는 흰쌀죽이나 인절미, 백설기 등은 이제부터라도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간편한 식사 대용 쉐이크와 에너지바입니다. 바쁜 아침, 물이나 우유에 타서 마시기만 하면 되는 식사 대용 쉐이크나 에너지바가 인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들 제품 중 상당수는 건강이라는 이름표를 단 단백질 맛 사탕에 불과합니다. 포만감과 맛을 위해 다량의 단순당, 액상과당, 합성 감미료를 첨가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제품을 구매하시기 전에 반드시 영양성분표를 확인하여 탄수화물 함량, 특히 당류가 얼마나 되는지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건강을 위해 먹는 것이 오히려 혈당을 망치는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아침에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원칙은 간단합니다.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건강한 단백질, 좋은 지방, 식이섬유가 풍부한 복합 탄수화물 위주로 식단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 가지 좋은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계란과 채소입니다. 계란은 완벽한 단백질 식품이며 시금치나 파프리카, 버섯 등과 함께 스크램블 에그나 오믈렛을 만들어 드시면 포만감도 높고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무가당 그릭 요거트와 견과류, 베리류입니다. 당이 없는 플레인 그릭 요거트에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는 호두, 아몬드 같은 견과류 한 줌과 블루베리나 라즈베리 같은
베리류 과일 몇 알을 곁들여 드시는 것은 훌륭한 아침 식사입니다. 셋째, 아보카도와 통곡물빵입니다. 흰빵 대신 100% 통밀이나 호밀로 만든 빵. 한 조각에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아보카도를 으깨어 발라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넷째, 두부를 활용한 요리입니다. 두부를 으깨어 채소와 함께 볶는 두부 스크램블은 계란 대용으로 훌륭한 식물성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자, 오늘 닭터리와 함께 공복 혈당이 높을 때 아침에 피해야 할 최악의 음식 5가지와 건강한 대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침 혈당 관리에 실패하게 만드는 최악의 음식은 바로 1. 과일 주스와 스무디 2. 흰빵과 잼, 시리얼 3. 달콤한 가당 요거트 4. 흰쌀죽과 떡, 그리고 5. 일부 식사 대용 쉐이크와 에너지바입니다. 이 음식들의 공통점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정제 탄수화물과 단순당 덩어리라는 것입니다. 대신 우리의 아침 식탁을 단백질, 건강한 지방, 풍부한 식이섬유로 채워야 합니다. 당뇨병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내 몸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 아침 무엇을 드셨나요? 내일 아침 여러분의 식탁에 작은 변화를 만들어 보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혈당을 잡고 건강한 100세 인생을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닭터리를 응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변에 혈당 문제로 걱정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서 건강한 정보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병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으로 마음이 무거운 분들을 위해 진심을 담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당뇨라는 질병의 진단 앞에서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식단을 조절하고 혈당을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지 않도록 새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하신 주님. 이들이 자신의 의지만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절제하고 인내하며 건강을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뿐 아니라 마음의 모든 불안과 염려도 주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